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동학개미 운동 이런 용어까지 나오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예. 왜 그러냐면 예. 일단 제가 증권사 출신입니다. 일단 돈 들어오고 개미들이 좋아하고요. 스마트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이 것 날을 같아요. 엄청 기다렸죠, 사실은.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1997년 외환위기 때 외국인이 팔면 시장이 그냥 무너졌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한 종목만 외국인이 15조 이상 팔았거든요. 보면 삼성전자 주가 지금 3만 원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6만 원 근처가 있잖아요. 5만 원대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 기업이라도 외국인이 파는 순간 수급이 무너지면서 잠시 말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팔자, 생계가 어려워져서 차를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팔자세가 늘어나게 될 때 주가가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주가가 빠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회사에 무슨 일이 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생기고 또 더 나가서 그 회사에 무슨 일 난 거라는 걱정이 생기는 순간 이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주식의 시장에 나가서 주주님들 저희 회사가 좀 어렵고 하니까 이번에 주주님들의 주식 참여 신주를 좀 발행해서 공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돈을 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배당으로 갚겠습니다. 이게 주식이잖아요. 네네. 채권은 이자와 원금을 갚는 거라면 주식은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면서 배당으로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는 게 주식인데 그 주식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인 어떤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97년에 한국이 정말 그랬잖아요. 그랬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 나타난 일들은 두 가지 면에서 정반대였죠. 첫 번째 외국인이 팔았는데 주가가 올랐고요. 두 번째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등등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주 위주로 투자가 있었고 또 그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런 언컨택트 시대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다른 나라 경쟁 기업 대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네. 아니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그렇게 주변에 막 주식을 많이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정말 주식을 안 하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지금 주식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SNS가 제일 크죠. 아, SNS가 그렇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현명해졌다고 네, 생각이 엄청 드는 게 활발하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저점일 때 뭐 우리가 1,500이 잠깐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1,400도 장중에 벌어졌어요. 네. 그때 이제 산 종목들이 우량주 위주로 이렇게 사고 네. 한 50조 정도가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미 수익을 실현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상당한 수준의 수익을 아마 보고 계신 것 같고 우리 자본시장에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진 뭐 테마주 막 이렇게 이상한 뭐 그런 것보다 이런 걸 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량주에다가 뭐 지금 시대에 걸맞는 그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았죠.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봐요, 저도. 여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이제 저자 입장에서 경제 경영 책들이 베스트셀러 랭킹 상위에 올라가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그렇군요. 예, 주식 관련 책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은 주식을 사고 공부가 더 잘 되긴 해요. 그렇죠? 잃어봐야 내 돈을 잃어봐야 공부가 된다. 소름이 돋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꼭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역시 해봐야죠. 그렇죠. 수영을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헤엄을 쳐봐야 아는 것처럼 그런 말씀. 부동산 시장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뭐 직주근점 무슨 군 대단지 이런 게 초품화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변화가 있겠죠, 박사님?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네요.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피스 상권도 굉장히 정해져 있었고 뭐 주거지도 굉장히 정해져 있었고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뭐 직주 근점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최근에요 이제
그 기업명을 말해도 되나요? 그 SK 땡 같은 네. 이미 SK를 말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죠?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S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이제 삼성? S가 아니니까 네. S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 거점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뭐 한 집에서 20분 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을 거점으로 만든다든지 사실 그 재택근무도 많아지면서 특히나 화상회의 이렇게 네. 또 많이 하시고 저도 재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에 대한 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는 굳이 서울 이 안에 땅덩어리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 집주 근접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예. 그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네. 미국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재택이 네. 일시적인 그런 일처럼 받아들여진 면이 있었다면 네. 선진국 특히 테크 기업들, 정보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택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맞아. 느낄 수가 있대요. 디폴트가 재택이고 예. 이변이 있는 날에 나오게 아예 네. 그냥 전환되는 것도 많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용이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활성화되기 어려운 면도 있겠구나. 이런 변화된 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언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거는 지금 오늘 방금 이야기한 주제는 네. 장기 주제 같아요. 예. 1, 2년의 문제가 아닌 아니다. 지속될 장기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단기 흐름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장기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캐파가 매년 늘 수 있다. 이런 건 장기적인 요인이지만 올해 재고가 많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안타깝게도 재고가 고갈돼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90년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어떤 그 경제적인 조언을 조금 주신다면 어떤 재테크 관련해서. 그렇죠. 재테크 관련해서 예. 네. 일단 첫 번째는 기축 통화를 좀 들고 있어라. 달러를 사라.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군요. 그 세상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질 네. 때마다 환율이 급등하는 거 우리 느꼈죠 이번에도. 네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1달러에 1,050원 하던 환율이 얼마 전에 1,300원 가는 거 우리 봤습니다. 정확하게 1,297원 갔죠. 네. 이런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금도 가져가면 좋은데 이제 금은 뭐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세금이 엄청 붙어요. 예. 네, 들었어요. 양도세 네. 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부가세 이제 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달러 자산은 또 이자도 조금이지만 주니까 네. 달러 자산에 대해서 먼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네.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지 마라. 이거는 예.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예, 약간 네. 저는 정말 저 많은 말씀이 저는 네. 본업에 충실해라. 직장 다니면은 네, 저는 정말 이걸 네, 많이 느꼈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군요. 예. 와, 이게 그 극단밖에 없어요. 예. 부동산은요. 네. 예, 예. 제가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제 밑에 RA, 그러니까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예. 이제 주니어 애널리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 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막 용맹정진하는 친구와 예. 반대로 부동산을 사는 거는 투기고 저건 악이다. 예. 이 두 극단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성향적으로. 예,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비쌀 때 사는 건 반대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평생 걸지 안 살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예. 자가 소유에 따르는 혜택들이 너무나 큽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용 가치죠. 예.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사 비용이 엄청 커요. 맞아요. 또 네. 그 눈치 복지. 볼 필요도 없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안도감을 준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야기하지만 담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담보 네. 가치. 예,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항상 주담대. 불황입니다. 네. 예. 그럴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이고 네. 가장 잘 나오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산, 에셋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네. 바로 주택에 정말 큰 긍정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나이 들어서 주택연금 받으면 연금 기능까지 해줍니다. 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택을 꼭 사라라고 제가 말하기보다는 네. 일생에 결국은 주택은 소유하는 게 더 나은 긍정적 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점도 올 수 있으니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아. 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주에서 오는 어떤 안정성과 미래 네. 가치, 연금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도 오늘 이렇게 두 분과 말씀을 나눠가지고요. 예. 워낙 저도 진짜 일자무식이었는데 좀 더 너무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듣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일단 저는 오늘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달러 예금 네. 들으러 갈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홍춘욱 박사님, 최세영 씨 모시고 주택금융 지식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예, 최세영 씨 오늘 어땠나요? 저는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너무 쉽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네. 또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요. 특히 또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지금 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의 이렇게 등을 긁어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질문이 좋으니까 네.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